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글쓰기는 표현 욕구에 해당합니다만 때론 천형이 되기도 합니다.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이들은 집에 있어도 여행을 가도 막다른 길에서도 문장을 떠올립니다.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종의 무병과도 같거든요. 쓰면 그나마 후련한데 다시 읽어보면 좌절하곤 합니다. 결국 다다르지 못할 완벽함에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과 그들이 남긴 문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김대리, 우리 회사 대표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아니,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제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프로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뭐 처음 있는 일이죠. 시인의 아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고유명사로 쓰인다고 봐야 될 정도니까 시인의 아내가 굉장히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내가 또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전시회도 했죠. 대단하다고 말하기 전에 저 역시 글쟁이로서 동업자로서 애틋함을 먼저 느낍니다. 서로가 의지도 되겠지만 또 얼마나 힘겹겠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오늘 두 분 김태형, 정정화 시인 화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소개를 제대로 했나요? 애틋하네요. 애틋해요? 가슴 미어집니다. 미어지면 안 돼요. 단풍 드는데 또 더 벌게지면 어떡합니까? 자, 오늘 두 분이 각각 한 권씩 들고 오셨어요. 김태형 산문집 아름다움에 병든 자, 그리고 정정화 산문집 나라는 이유. 둘 다 제목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한참 생각하게 해요. 아름다움에 병든 자 어떤 책일까요, 이거? 아름다움에 병든 자 글쎄요, 어떤 책일까요? 비학서적도 아니고 예. 여러 그 일반적인 예. 모아놓은 책도 아니고 예. 한마디로 인도 여행기. 인도 여행기. 예.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이제 뭐 다는 제가 지금 못 봤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들어서 찍은 핀을 싹 이렇게 문질러서 찍은 우리가 이제 문질른다고 보통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사진들에 더 이렇게 시선이 많이 가요. 그 사진들에. 그냥 또렷한 사진보다 외려. 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살짝 가려진 거에 더 네. 마음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또 나네요. 그 로버트 카파라는 아주 유명한 그 사진 작가가 그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아주 베테랑, 아주 유명한 그런 사진 작가가 초점을 제대로 못 맞추고 이제 흔들린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일반인이 찍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 사진이 이제 그 보도가 되면서 카파도 흔들렸다. 그러니까는 그 전쟁의 어떤 그 카피 위기, 좋다. 예, 그것을 이제 사진의 흔들림으로 이제 표현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됐거든요. 그거에 비할 바는 전혀 못 되지만 아니요, 의도한 사진이라고 봤거든요. 그 사진을 찍을 때 아마 어떤 장면들은 필연적으로 그 장면과 제가 마주했을 때 저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좀 많이 흔들린 사진 중에 그 결혼식 장면에서 그 미소녀가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사진을 찍고 나중에 확인을 하고서는 그 초점이 너무나 안 맞아갖고 처음엔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지워버리지 못하고 이제 몇 개월 흘른 후에 다시 봤는데 이거야말로 내가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이구나. 그 아름다운 미소녀가 지나갈 때 저의 어떤 마음의 상태. 미소년이었으면 안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미소년이었으면 그 카메라 그 앵글이 렌즈가 향하고 있지도 않았겠죠. 솔직히. 그래서 이제 흔들리거나 어둡거나 이런 사진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카메라가 저의 마음 상태를 담아내지 않았는가. 그래서 또렷하고 잘 계산된 그런 사진보다 이렇게 그 화질도 떨어지고 초점도 안 맞는 이런 사진이 오히려 저한테 많은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라다크도 갔다 오시고 또 그 전에 이제 고비 사막에서 또 사진도 찍고 또 산문집도 내셨는데 뭐라 그럴까요? 김태형이란 사람이 그 현지에 이렇게 싹 스미는 것 같이 보였어요. 문장들조차도. 여행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지만 그런 여행기들하고는 고비 사막에서 쓴 문장들도 그렇고 맞다. 이게 그냥 단순히 풍경을 이렇게 시인의 글솜씨로 썼다기보단 이 안에 이 김태형이란 사람이 여기 지금 완전히 다 녹아 들어가 있다. 본인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김태형이 또렷하지 않고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봤습니다. 네. 제가 듣기엔 굉장한 극찬인 것 같은데 뭔가 의도해서 계산해서 쓴 문장들은 금방 표가 드러날 것 같아요. 제가 쓴 그런 어떤 여행기의 문장들은 처음에는 사실 문장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았어요. 아까 흐릿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시의 상태로 창작이 됐다가 상당 부분이 이제 시를 버리고 다시 이제 산문으로 거듭난 그런 문장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인도를 갔다 와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여행은 아마 끝나고 나서 더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 갔다 와서 더 몸살을 지극하게 알았던 그런 것들이 이런 문장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요? 김태형 시인의 산문집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시로 안 되는 것도 있다. 반드시 산문이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대상이건 마음이건 간에 반드시 산문의 형식을 빌려야 하는. 시는 사실 뻥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이게 산문은 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냥 앉아서 이렇게 곰곰 생각해서 쓰는 문장들이 아닌 어디에 가서 예를 들어서 고비 사막에서 지금 막 별이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서 뻥을 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어찌 보면 낭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이라면 거기서 뻥을 못 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네. 시인들끼리 이제 모여서 네. 시는 우주적 뻥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렇죠. 하는데 시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허구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거를 뭐 혹자들은 과장이니 엄살이니 이렇게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그 현실의 어떤 질서를 넘어서는 그런 허구라고 부를 수도 있고 과장된다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계들이 네. 시적인 것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산문의 형태를 띠고 고스란히 드러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고 단지 그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로부터 너무나 벗어나 있는 동떨어져 있는 예. 무중력 상태에 빠져 있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구사를 할 수 있는데 산문에서는 정말 어떤 거짓이라든지 네. 이런 좀 제스처라든지 예, 이런 예. 것들이 네. 과장된 상태로는 표현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제 가을은 점점 깊어가는데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에서 주로 이제 역사 이야기를 많이 다뤘고 거의 고정으로 역사를 일주일에 2곡지씩이 나갔는데 그거 외에는 쌍용차 문제, 강정 문제, 인권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판례들 인권이 짓밟힌 판례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근데 이제 가을이고 하니까 잠시 좀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한 번쯤은 이 가을에 시인들이 쓴 산문집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나라는 이유 정장화 산문집을 폈는데 그러니까 일부죠. 일부 앞에 요것 몇 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외모가 바뀌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는 가끔 적도를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워진다. 뜨겁고 건조한 시간이 더 많아진다. 오아시스와 신기루가 겹치거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시간 위에 두 아이를 등에 안고 점점 어두워지는 남편과 함께 마른 나귀를 하나 데리고 한없이 걸어간다. 참 여성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내면 일기, 그죠? 네. 내면 일기지만 누구든 비슷하게 척을 댈 수 있는 읽으면서 어디에선가는 올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끄럽게도 이 책도 다 못 봤습니다, 아직. 근데 보면서 슬펐어요, 좀. 슬펐어요. 어떻게 쓰게 된 이유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94년도에 예. 시와 반시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1회 당선자. 예. 네. 그랬었는데 그때 22살이었어요. 예. 너무 어린 나이에. 천재 부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단지 좀 일찍 했을 뿐. 그렇죠.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등단을 했기 때문에 예. 그때는 무엇을 써야 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시에 대해서. 예.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예. 그러면서 좀 우울증이 왔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실은 그림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제가 그림을 시작한 거는 거의 뭐 한 30쯤에 예. 그림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쉬지 않고 예. 꾸준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네.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하고 네. 그러면서 또 그림이 시가 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하고 싶다. 네. 그리고 그림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 작업에서 시작했던 이제 이번 작업이었어요.
나라는 이유. 제목이 저는 이 아름다움의 병든 자보다 나라는 이유라는 제목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이유라는 나라는 말도 굉장히 이게 의미의 겹이 많고 이유도 이게 이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뜻이 담긴단 말이죠. 특히나 이게 읽어보면 이제 이것도 이유겠다, 이것도 이유겠다. 이게 이러니까 나고 이래서 나고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좀 질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쓸 때는 예. 제가 사실 유년 시절부터 예. 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들을 사실 뭐 한 권 안에 다 담았는데 네. 사실은 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예, 왜냐하면 시인의 안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나 또한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픔, 상처, 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아주 깊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글을 쓰면서 굉장히 어렵게 썼던 게 아니라 나의 그냥 내면의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쭉 오히려 이렇게 참 힘들지 않게 글을 썼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게 이제 훈련이 돼 있는 것도 있고 태생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그게 이렇게 쭉 나오는 거지. 보통은 감정 밸브가 이게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밸브가 고장 나요. 그래서 감정이 너무 앞서서 쓰다 말고 아니면 또 덜 열리는 거야. 적절한 수압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쭉 쓰는데 수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쏟아졌다가 아니면 또 뭐 안 나왔다가 막 이런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글쓰기 수업이나 이런 거 이제 처음 하게 되면 대부분이 특히나 소설 같은 경우는 당신 이야기를 써와라. 원고지 10매, 20매 이렇게 해서 당신 이야기 전부 다가 아니라도 써와라라고 하면 써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정이 격해져서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글쟁이가 되게 어려운 거야. 벌써 밸브가 좀 안 좋은 거거든. 그 밸브가 좀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정화 씨는 굉장히 밸브가 좋은 거예요. 아, 그럴까요? 너무 가차안의 말씀을 아니, 주셔서. 좋은 밸브를 타고 나신 거야.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본인이 그 연말을 한 것도 있겠지만 예. 부모님이 처음에 가슴에 감정 밸브를 좋은 걸 미제 달아주셨나 봐. 아, 그런가요? 근데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연에 대한 감수성에 대해서 예,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미루나무를 보았다든가 별을 보았다든가 진달래 숲을 보았다든가 이런 어떤 기억들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자연에서 얻었던 감수성이 가장 저한테는 많은 영향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뭔가 본인이 기억을 잘 못하지만 어렸을 때 2살, 3살 때 봤던 그 어떤 풍경이 각인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딱 박혀 있다가 평생을 두고 그 감이 조금씩 빨간색을 이렇게 흘려주는 거야. 붉은색은. 네네. 그림에 쓰는 붉은색은 유년기에 머리에 박혀 있던 홍시의 색깔일지도 몰라요. 아, 멋있는데요. 아이고, 내가 오늘 괜히 너무 많이 떠든다. 굉장히 좀 멋있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선수들을 모셔놓고. 근데 이 두 분한테 제가 굉장히 고마운 게 사실은 제가 이게 깜빡해가지고 책 갖다 달라는 얘기를 못 했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책만큼은 꼭 정말 선물로 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어찌 또 알고 책을 또 이렇게 들고 오셨어.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사시라고 해야 되는데 들고 오시면 안 되는데. 뭐 오늘 방송 이후로 뭐 많은 분들이 사주시겠죠. 이건 제가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권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김태형 문집 같은 경우는 요 이전에 이제 그 고비사막에 갔다 와서 쓴 이름이 없는 너를 부를 수 없는 나는. 그래서 그거랑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좀 뭐라 그럴까요? 읽으면서 이렇게 영혼이 좀 정화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리의 세계, 팩트의 세계에 있는 책들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명확한 것들, 분노해야 될 것들, 우리가 몰랐던 것들, 세상에 이랬구나. 쌍용차 관련해서 이런 일조차도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런 책들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네. 뭐 내면의 책이라고 하나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강한 예. 책이죠. 예. 그래서 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자신 있게 권하고 우리 김태형 시인 요거 이 아름다움에 병든 자 쓰시면서 지금 생각나는 거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 내용 중에는 예. 역시 중요하게 다루었던 예. 그 타지마할에 관련된 예. 것인데 타지마할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그렇죠. 여러 이제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많이 접해왔는데 그 타지마할을 보러 간 첫 번째 여행에서 예. 타지마할 앞 근처까지만 가고 못 들어갔어요. 표를 끊어서 들어가긴 했는데 예. 정작 그 중요한 입구부터 예. 타지마할까지 한 300m쯤 돼요. 예. 한 중간쯤 150m쯤 가서 예. 되돌아왔어요. 예. 날씨가 너무 무더운 거예요. 그 당시 그 순간에 뭐 온도를 제가 재보지는 못했지만 예. 평균 한 44도에서 46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뭐 혼자 갔다면 어떻게든지 뭐 견뎌서 예. 갔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상하게 같이 간 일행들이 예. 누구 하나 이제 그만 돌아가지라는 누군가의 말에 거부하지 않고 그럼 뭐 봤으면 됐지. 여기서 봤으면 됐지. 그래 바로 맞아 우리가 보았던 타지마할이야 하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돌아서서 이제 왔었어요. 야 얼마나 더웠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네. 숨이 턱턱 막힐 네. 정도로 그리고 땀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우도시 거의 다 젖을 정도로. 완전히. 예. 네. 그래서 그 더위와 어떤 그 긴 여행의 피로와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타지마할 앞까지 가서 보지 못하고 또 네. 타지마할 건너에 야무나강 건너에 네. 그 풍광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왔죠. 직접 보시고 온 이미 여행을 했던 분들의 놀림을 받으며 아니 가서 타지마할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오는 건 정말 교과서에서 보고 끝나는 거 달력에도 많은데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그때 우리가 왜 그랬지? 뭔가에 홀린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건 이 먼 곳에 우리가 언제 또 올까? 다시 못 올 곳인데 그런 생각 들죠. 대단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또 다음 해에 또 가게 됐어요. 그때는 더위에 이미 익숙해졌는지 그걸 견디고 타지마할을 직접 보았죠. 역시 타지마할은 멀리서 보는 것보다 그 웅장함은 바로 그 건물 바로 아래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63빌딩이나 아주 고층의 그 건축물을 바로 그 밑에서 보면은 막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고 마치 그렇죠. 또 빌딩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처럼 그 건축물의 어떤 웅장함을 바로 코앞에서만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타지마할도 아름답지만 그 타지마할 건너에 이제 야무나강 건너에 그 풍경을 보지 못하면 역시 타지마할 전체를 아울러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여행을 간 게 내가 보지 못했던 첫 번째 여행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 어떤 아름다움을 나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그 어떤 힘이 있었구나. 그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첫 번째 갔으면 근처까지만 좀 더 가까이 갔더라도 뒤편의 강가까지는 다 못 보고 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영원히 다 봤다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뭔가 첫 번째 여행하고 나서 상당히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인도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지는 그렇다 아니잖아요. 그러죠. 어떤 더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불쾌함이라든지 또 여행에서 오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에게 그렇게 큰 어떤 행복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일이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제 몸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밤마다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새벽이 되도록 시를 썼어요. 시를 쓰면서 한편 쓸수록 오히려 더 내가 보지 못했던 인도의 어떤 모습들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아하. 그 힘이 결국은 다음 해에 저를 인도로 다시 이끌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행기는 바로 그 두 번의 여행을 담아내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낯선 곳에 동떨어져서 툭 내던져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보가 되고 그 바보가 온갖 낯선 것들과 부딪혀 나가면서 점점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인도에서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오셨구나. 대부분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와 전혀 다른 낯선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확연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 그 이전까지는 자기는 바보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낯선 곳에서는 한순간 바보가 돼버려요. 자기의 진정한 어떤 모습이 바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마주하는 순간 어떤 충격을 느끼게 되죠. 바로 나의 또 다른 면을 이제 발견한 그 순간부터 인도에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그 어떤 매혹에 그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가실 생각은 있으세요? 올 여름에 라다크를 갔다 왔는데 제가 꼭 의도하지 않았는데 한 번 간 곳은 또 가게 되더라고요. 라다크는 인도 내에 있긴 하지만 또 인도와 전혀 다른 좀 문화와 풍광을 또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인도 여행을 또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도 안에 있는 라다크는 다시 한번 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나한테 가자고 안 하면 좋지 않을 줄 알아요. 꼭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니 같이 갈 수 있었어요. 여름에 같이 있었는데 내가 나를 참 한심하게 생각한 게 그런 거예요. 한 27년을 여름 휴가도 제대로 못 가면서 살았어요. 나는 그 바쁘고 눈치 보여 못 가고 이래 못 가고 저래 못 가고 한 2, 3년 주기로 휴가를 한 번씩 갈 정도로 그렇게 계속 살다가 갑자기 백수가 되니까 나를 내가 제어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놀 줄 모르는 거예요. 안 놀아봐가지고. 그러니까 10달 동안 방송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아무 데도 못 갔어요. 아, 그러게요. 딱 그 순간이 딱 맞는 순간이었는데. 그 10달 동안 충분히 쉴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었는데 앞날도 불안하고 내가 가장인데 이걸 어떡하나. 아니야. 어차피 취직은 하고 뭔가는 하게 될 거니까 일단은 좀 쉬자 이래야 되는데 막 갈등만 했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도 라다크 여행도 마찬가지로 고민만 하고 들여다보고만 있다가 아주 그냥 그 사진이 올라오는 순간 결국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떠나고 주변에서 바보라 소리를 많이 듣고 못 놀아본 것은 결국은 저렇게 인생을 산다. 너는 계속 그렇게밖에 못 살 거다. 별별 험담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내년에 꼭 가셔야겠네요. 내년에 어떻게든지 가서. 지금 가시겠다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고 내일 나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행기 많이 출판되죠. 콘텐츠가 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콘텐츠라 하면 유행입니까? 슬그머니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행의 환경도 많이 바뀌고 하나의 축이 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돈 들이고 시간 쪼개고 건강을 해치는 그런 여행인데 말이죠. 저는 근데 몸과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면 다 들어오고 김태형 시인이 말한 대로 마음을 열면 무언가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다시 더 싹을 피우고 커다란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무와 함께 내 안에서 싹 튼 나무와 함께
그늘도 자라나겠죠. 그 그늘도 온전히 자기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수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